신부님들이 소중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 것도 막 많은 것 같고,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썩어빠진 정신을 가지고 있던 게 좀, 좀 후회도 되기도 하고. 촬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쌩얼인데도 본식 메이크업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한 거는, 인스타 보면은 웨딩 메이크업이라고 해서 많이 치시잖아요. 어떤 분은 베일도 하고 있고 어떤 거는 머리를 풀고 있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본식은 사람들 앞에서 입장을 하기 때문에 베일을 써요. 그리고 촬영 때는 머리를 거의 풀고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헤어 변형을 선생님을 불러서 머리를 뭐 조금 뭐 포니테일을 한다든지 뭐 그런 변형의 형식을 주는데, 처음부터 촬영인데 머리를 이렇게 번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본식 때만 번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웨딩에 관해서 더 찾아보려고 했을 때 베일을 쓰고 있고 번을 하고 있으면 본식이시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머리를 좀 풀고 있거나 하면은 촬영이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초는 너무 무겁지 않게 바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본식 때는 실질적으로 얼굴을 보는 거기 때문에 너무 유분이 많이 든다던가 하면은 좀 개기름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본식 때는 피부의 광채가 조금 더 중요해서 저는 좀 비비랑 많이 섞는 편이거든요. 비비가 파운데이션보다는 확실히 광택이 조금 있어서 피부가 좀 좋아 보이는 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좀 밝은 파운데이션이랑 비비랑 좀 섞어서 훌차 베이스를 해볼게요. 그리고 항상 제일 중요한 건 립밤. 립밤은 진짜 꾸덕하게 발라줘야 돼요. 왜냐면 본식 때는 진짜 많이 웃고 있거든요. 근데 립밤이 충분히 보습이 되지 않으면 입술이 되게 메마른다고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립밤을 정말 듬뿍 발라줘야 돼요. 샵에서는 30분 이상 베이스를 해요. 기초부터 거의 클렌징부터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각질이 많으시거나 좀 정리를 해야 되는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클렌징부터 시작해서 베이스까지 30분 정도 소요가 되시고, 그다음에 메이크업만 이제 기본 정도 잡는데, 그게 메이크업을 풀메를 딱 하고 이제 헤어실이나 이렇게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한 70% 정도 기본만 잡고 헤어를 하신 다음에 이제 드레스를 먼저 입으세요. 그러고 나서 그 느낌에 맞춰가지고 메이크업 마무리 시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드레스 입고 마무리를 왜 보냐 하면은, 드레스가 톤이 지금 화이트 톤이긴 하지만 드레스마다 색감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거는 조금 아이보리빛이 돌고 어떤 건 좀 핑크빛도 돌고, 드레스의 소재라든지 액세서리의 그런 이제 요소들에 따라서 되게 분위기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어떤 분은 뭐 실크를 선택하셨다고 하면은 그런 실크 소재는 되게 고급스럽고 클래식하잖아요. 그럼 그런 느낌에 맞춰가지고 색감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하기도 하고, 좀 발랄한 느낌을 또 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펄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사용해서 조금 더 좀 공주님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총 소요 시간은 마무리 시간까지 해서 메이크업은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베이스는 지속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메이크업을 여기서 딱 하고 갔을 때 지속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유지가 계속 되잖아요. 그리고 좀 예쁘게 내 피부톤에 있는 색을 찾아줘서, 그러니까 신부님이라고 해서 무조건 밝게 하는 게 예쁜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장 예쁜 톤을 찾아서 조색을 해서 이 사람이 좀 제일 예쁜 톤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거. 밝은 톤이 무조건 예쁘지 않다고 하는 거는, 어두운 피부를 가진 사람이 무조건 밝게 해놓으면 다크닝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다크닝이 생기면 피부가 금방 또 어두워지고 뜨거든요. 그런 톤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색조를 올려놔도 예쁘지가 않아요. 색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유지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밀착하는 단계들을 여러 번 걸쳐요. 눈썹은 반드시 파우더링을 해주셔야지 예쁘게 눈썹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전 파우더를 굉장히 또 꼼꼼하게
하는 편이에요. 좀 저는 신부님한테 여쭤봐요. 어떻게 메이크업 하고 싶냐? 꼭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셨어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얘기를 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색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냥 진짜 제가 알아서 하면 정말 나중에 수정해주세요 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뭐 일반 고객님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제 신부님 포함해서 뭐 신부님 뭐 메이크업 어느 정도 하시냐, 얼마나 하고 다니시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자기만의 또 패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선호하는 뭐 색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얘기하다 보면은 웜톤이나 쿨톤 보통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하면 나눠지는데 좀 화사하게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화사함에 있어서도 핑크나 코랄 거의 그쪽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핑크가 더 좋으세요? 코랄이 더 좋으세요? 물어봐요. 그러면 좀 선택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둘 다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거는 내 느낌에 맞춰서 맞추면 되는 거니까 한번 꼭 물어보고 메이크업을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그래야지 나의 시간을 좀 절약할 수도 있어요. 뭐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하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찾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면 피하고 싶은 거 있냐고 물어보는 게 제일 빨라요. 좀 어떤 거 좀 피하고 싶어요? 이러면은 뭐 생각들을 좀 말하시거든요. 이런 건 좀 피하고 싶다. 그러면 그걸 피해서 해드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저도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깨달았던 거기는 한데 샵에 손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알아서 저의 그냥 실력을 보고 오니까 그냥 신부님들이 소중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너무 요구하는 것도 많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 것도 막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뭐 제가 출장을 뭐 가는 상황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컴플레인도 많이 이렇게 좀 있기도 했었고 왜냐면 저를 이제 지정으로 하셨는데 이제 제가 못해드리는 경우들이 생기면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원장님이나 원장님이 진행할 때가 있는데 그냥 그렇게 받으면 되지 왜 나보고 상담을 또 하라고 하며 뭐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나한테 정말 특별한 날 메이크업을 지정으로 해서 받는 거면 제가 선택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제가 감사함을 몰랐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썩어빠진 정신을 가지고 있던 게 좀 후회도 되기도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고객을 대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라인 같은 경우 있죠. 라인은 이 사람의 눈 형태에 따라서 그리게 되는데 내가 봐도 내려야 돼 무조건.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내리는 게 더 예쁘거나 이 사람 좀 올리는 게 더 예쁘거나 생각이 드는데 신부님이 하고 다니는 스타일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봐. 신부님 눈꼬리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하면은 자기는 뭐 무조건 올려야 된대. 근데 내가 봤을 때 무조건 내려야 되는데 자기는 무조건 올려야 된다 그러면 그러세요? 그러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내리는 게 조금 더 예쁘기는 한데 한번 내려보고 이상하면 좀 지울까요? 라고 하던지 아니면 그러면은 중간에 좀 일자로 해서 길게 그리는 건 어때요?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왜냐하면 뭐 그런 것들을 봐야 돼요. 눈꼬리가 올라갔어요. 예를 들어 올려요. 그렇게 좀 싸나워 보이는 인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요. 눈꼬리 올려서 그리는 것도 예쁘실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웨딩이고 하니까 조금 클래식한 느낌이나 아니면은 뭐 너무 여성스러운 드레스 선택하셨는데 그러면 좀 내려서 그린 게 더 예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래요. 왜냐면 또 지우면 되니까. 근데 그 대신에 지울 때는 저처럼 펜슬이나 아니면 가이드라인을 그렸을 때 수정이 좀 용이하잖아요. 아예 딱 젤라인으로 그려버리면 어렵잖아요. 수정하기가. 이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이 정도 괜찮아요? 고정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고정해달라고 하면 해주는데 여기서도 그런 게 있어요. 타 샵에서 정말 매출 1등 하시는 실장님이 계시거든요. 웨딩으로. 근데 그분이 웨딩의 메이크업이 특별한 게 절대 아니고 신부님이 예를 들어서 립을 다 발랐어. 자기
지우고 다시 하고 싶대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불러서 색상 바꾸고 싶어요. 아니면 라인 뭐 이런 거 속눈썹 뗐다 다시 붙이고 싶어요. 이런 거 길이 너무 긴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요.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나 뒤에 스케줄도 많고 지금 이 신부님 말고도 다른 손님들이 막 기다리고 있고 마음은 급하고 지금 괜찮아요.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넘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세요? 하면서 립 다 그냥 지워요. 웃으면서. 눈 속눈썹 너무 길어? 그럼 떼고 다시 붙일게요 하고 떼고 다시 붙여요. 너무 만족감이 높아지고 만족하는 손님이 한 명, 두 명 늘다 보면 결국에는 나의 손님들이 연차로 따지면 엄청 많아지거든요.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신부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플래너가 이 사람한테 보내면 무조건적으로 괜찮다 싶은 사람들한테 다 지정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이 사람한테 보내면 무조건 평타 이상이야. 그냥 계속 보내는 거예요. 립은 저는 본식 때는 좀 글로즈 타입을 많이 바르긴 하거든요. 근데 피부 타입에 따라서도 좀 달라져야 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유분이 많이 도는 사람은 입술까지 글로즈하게 가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유분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입술도 뭐 그렇게 글로즈하게 바르면은 유분이 같이 올라온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유분이 많은 사람은 무조건 조금 매트하게 눌러주는. 그리고 피부톤이 좀 어둡잖아요. 자꾸 입술이 저는 좀 죽는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지금. 피부톤이 좀 어두우나? 그러면 이럴 때는 저는 그냥 다 닦아요. 닦고 좀 매트하게 가요. 그리고 입술의 색이 모델분 같은 경우는 좀 나오는 편이에요. 입술을 계속 눌러도 내 입술을 가지고 있는 컬러가 진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보통은 색소가 많으신 분들 있죠. 색소가 많으신 분들은 입술에 색도 있기 때문에 계속 이거를 매트한 색으로 눌러주지 않으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글로즈 타입 같은 거를 바르게 되면은 색소를 눌러주는 힘이 약해요. 그래서 뭔가 화사한 느낌이 계속 안 든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런 것도 계속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